자, 오늘 박경리의 불신시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앞에부터 천천히 봅시다. 이건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나가면서 인물, 사건, 배경 다 파악하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한여름 내내 진영은 알았다. 일단 계절적인 배경이 여름이라는 걸 일단 체크해 두셔야겠죠. 여름 내내 진영은 아팠대요. 애당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전염 방치되었기 때문에 악화되어 갔대요. 그러니까 폐결핵이 생겼는데 그걸 계속 방치했다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인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 나옵니다.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병발하는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폐결핵을 우리가 이때 당시 진영은 폐결을 굉장히 약하게 앓고 있는 상태였는데 방치해서 오래 갔고 거기에 다른 병까지 왔다는 거죠. 찬물마저도 배탈이 났대요. 눈병, 입 다 고장났다는 거죠. 알타부터 귀까지 앓았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경미한 폐결핵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아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해째 건드리지 않고도 충치가 일시주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욱신거렸다. 그래서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진혁은 진실로 하나의 육신이 해체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몸서리치는 무서움, 지금 진영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죠. 그것은 마치 쨍쨍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늘어진 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이었대요. 자, 햇볕 아래 지렁이는 어때요? 햇볕 아래 지렁이는 당연히 금방 죽겠죠. 그리고 타들어가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의 본인을 지렁이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본인의 극심한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이러한 육신과 더불어 정신도 해체되어가는 과정에서 진영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까지는 우리가 육신이 해체되어가는 과정을 쭉 봤고요. 여기부터는 정신이 해체되어가는 과정이겠죠. 밤마다 귓가에 울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산이, 언덕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산산이 바스라진 유리 조각이 수없이 날아와서 얼굴 위에 박히는 환각, 눈을 감으면 내장이 터진 소년변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이, 분홍빛, 노란빛, 파란빛, 마지막에는 시커먼 빛. 그런 빛깔로 차례대로 뒤덮은 가면은 드디어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처럼 진영의 주변을 꽉 싸는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 육체 말고도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소리와 같은 청각, 그리고 얼굴 위에 박혀있던 촉각, 그리고 다양한 시각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내 몸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니고 환각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안 좋은 거. 자, 그래서 이런 감각적 기법을 활용해서 트라우마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소리와 감각과 색채, 그러니까 청각, 촉각, 시각, 이 순으로 진영의 신경은 궤도에서 무너져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신이 붕괴되고 있었다. 진영은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려두었던 몸을 끌고 H병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갔대요. 그러나 그곳에도 일주일이 멀다고 가는 것을 그만 중지하고 말았대. 그러니까 병원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갔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생활비에 써야 한다는 이유도 물론 있긴 있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아닌 거야. 그러나 결정적인 동기, 이면적인 이유는 외국 지주사에게 빈 병들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래. 그러니까 빈 병을 판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걸 언제든지 재활용할 수 있게끔 팔아버렸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병원이 지금 비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믿어야 갈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병원을 간다는 건. 그렇지만 이미 진영은 병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진영은 간호원이 빈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짐작으로 가짜 주사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짐작이라고 했으니까 추측인 거예요. 아, 얘 지금 주사약을 가짜로 팔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H병원만 이 빈약병을 파는 것은 아니래요. 즉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래요. 또 그 빈병만 하더라도 반드시 가짜 약병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도 없대요. 물론 그런 병들은 잉크, 물가루, 후춧가루 이런 식으로 싹 다 이용될 수도 있대. 그러니까 물론 이 병원만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빈병을 판다고 해서 무조건 가짜 주사약이라는 나쁜 방식으로 쓰이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 거리에서는 가짜 주사약이 범람한데 그러니까 나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태연이 그런 가짜를 진짜 속에 진짜라고 나발불었대요. 그러니까 가짜인 건데도 이게 우리가 파는 것만 진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허풍하셨다는 거죠. 진영은 그걸 생각하니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가 그런 상인 따위들, 다른 말로 하면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는 종물적이고 계산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들, 그런 것 같아서 신뢰감이 사라졌대요. 즉 나는 병원을 불신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빈병이라도 그것은 전혀 그 의사의 소유이며 처분의 자유는 그의 기본 권리래. 그러니까 물론 빈병은 본인이 알아서 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진영은 그의 기본적인 자유, 권리보다도 무수히 마치 패스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마련되어가는 가짜 주사약만을 생각하는 것이었대요. 자, 그게 무슨 말이야? 얘는 지금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지금 약병을 파는 거를 보고,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 병원만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얘가 이렇게 빈병을 파는 걸 보아하니 가짜 주사약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진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짐작일 뿐인 거예요. 이 사람의 그래서 짐작을 통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병원을 믿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사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사회를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바라기의 꽃이 씨앗을 안았답니다. 여러분, 이거 씨앗을 안았다. 자, 그럼 해바라기 꽃이 씨앗을 안았대. 해바라기는 여름의 꽃이죠. 그게 씨앗을 안았다는 거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써볼까요? 시간의 흐름. 며칠 전 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들려주겠다는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10,000원을 가지고 왔다는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누군진 모르겠지만 나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 근데 이자는 못 치고요. 원금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원금 10,000원은 다 받은 셈인데 조금씩 보내준 돈은,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게 10,000원이었으니까 지금까지 90,000원을 보내준 거야. 그치? 그럼 지금까지 보내준 90,000원은 전부 다 써버린 거야. 그치? 그래서 집에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패를 저려다 모신 일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대요. 자, 문수가 누구냐면요.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죠? 위패라는 건 누구 죽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패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절에다가 모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은 제가 문수라고 잘못 쓴 겁니다. 자, 지금 아주머니는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야.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기독교를 우상을 숭배하는 것, 즉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절에다가 위패를 모시고 절을 하는 건 우상 숭배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 버리고 그저 멍멍이 아주머니를 쳐다보기만 했대.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노리가 없어서 그랬던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본인이 이게 우상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상이라면은 또 우상이 아닌 건 뭐가 있냐고 따지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본인이 좀 이상했기 때문인 거예요. 추석날이었다. 시간이 흘렀죠. 아까 맨 처음이 여름이었는데 이제 가을이 된 거예요. 진영은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진영의 엄마죠. 절에 갔대요. 이 절은 문수의 위패가 있는 곳이죠. 도리어 정성 들여서 사다 놓은 과일을 바구니에 차곡차곡 넣어 주었대요. 그러니까 배일 사과, 포도밤, 대추, 먹음직한 과자로 1,000가지가 있었대. 그러니까 전부 다 어머니가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그냥 문수를 위해서 모든 걸 챙겨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섰던 진영은 당신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진영네는 기본적으로 부자는 아니죠. 그치? 부자가 아닌 이유가 뭐야? 아까 전에 병원비가 없다 그랬잖아. 생활비로 써야 되니까. 부자가 아니라는 건요. 절에다가 위패를 맡겨놔도 기부금 같은 걸 많이 못 낸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렇다면 무슨 말이니? 너희처럼 기부금 안 내면 다들 너희처럼 기부금 안 내고 대충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주면은 중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왜 이렇게 안 내냐라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절은 일반적인 느낌의 그냥 도덕적인 절이 아니고 돈을 밝히는 그런 부패하고 속물적인 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종교로부터 조금 더 멀어진 느낌인 겁니다. 문수가 먹을 것을 중히 먹다니 아깝다, 밉살스럽다. 이게 진영이의 마음인 거야. 그러나 진영은 다음 순간 부끄럼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대요. 이것도 진영의 마음이죠. 이러한 파렴친 생각을 내가 왜 했던고 라고 내면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진영의 마음은 지금 아깝다, 밉살스럽다 해서 부끄러움으로 변하고 있고 이거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부터 얘기를 하지만 서술자는 지금 진영이라는 사람의 모든 내면을 다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거 뭘 알 수 있어?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인물의 내면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영은 문을 걷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울고 싶었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이겁니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구나.
산에는 개딱지만한 천막집이 군데군데 서 있었대요. 들꽃, 나무 이런 것들도 하나도 볼 수 없이 여기에는 빈민골이 있었대. 그러니까 여기 산은 더 이상 그냥 산이 아니고 빈민골이 되어버린 천막집으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짭짤하게 그인 샘터에서 물을 깃는 거미같이 가는 소녀의 팔 엄청 말랐다는 거예요. 천막집 속에서 내미는 누렇게 뜬 얼굴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즉 가난하고 궁핍한 모습인 겁니다. 진영은 울고 싶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 나와 산에 올라온 자기 자신이 여기서는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러운 존재였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빈밀굴에서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 당장 먹고 사는 거, 당장 먹을 물, 당장 먹을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생존이 제일 중요해. 근데 진영은 어때? 지금 내적 갈등,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세모해서 올라온 거잖아.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어때? 이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나는 사치스럽게 그냥 그런 걱정이나 하고 있구나, 내적 갈등이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고민조차 여기서 사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진영은 한참 올라와서 어느 커다란 바위에 앉았다. 산등성이에서 바라본 시간은 너절했고요. 구름을 이룬 곳마다 집들이 마치 진딧물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절, 예배당, 서양, 동양이 다 있었고요. 조화를 깨뜨린 잡다한 생활들이 있었대. 이 당시 현대 사회의 모습인 거야. 이러한 도시 속에 꿈이 있다면 그건 가라소나 할까? 보랏빛이 서린 먼 산에서 스쳐가는 구름이라고나 할까? 구름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갖는 것은 곧 사라지는 꿈을 갖는다는 것, 꿈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진영은 얄팍한 턱을 괸다. 신앙으로 의지하려 했던 가롤등 아주머니 누구겠어? 아까 그 아주머니겠죠? 이는 돈을 빌려줬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신앙으로 의지하려고 했대. 그러니까 둘 다 천주교로 빌었던 거예요. 이자를 받지 못한 진영은 왜 아주머니는 원금만 10만 원 갚았잖아. 아주머니에게서 대학생의 사기 행각으로 돈을 잃게 된 사연을 듣고 그래서 이자를 못 준 이유가 뭐야? 대학생 사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도덕성이 붕괴된 인간의 모습에 지쳤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때? 도덕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지금 지친 겁니다. 그때 명절이니 절에 돈을 보내야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진영은 그동안 벼르던 일을 해치워야겠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명절이니까 절에 돈을 보내야지. 즉 그 부패한 중들에게 돈을 보낸다는 거에 화가 났겠죠. 그리고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하고 자신들을 홀대하던 절, 그러니까 속물적이고 부패한 절인 거야. 세모와서 찾아가 외아들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찾아온대. 그러니까 그 절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진영은 산에 올라갔대. 기웃거린데 그리고 어딘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잔디 옆에 일어서 진영은 앉는데요. 그리고 한참 동안 바라와. 그리고 뭘 하냐? 놀랍게도 불을 붙입니다. 불탑니다. 자, 그럼 이 위패가 불탄다는 건 뭐야? 진영이 그동안 가져왔던 과거, 또 그 아들에 대한 그런 과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태운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나 화재는 타다 말고 물꽃이 잦은데요. 그럼 그대로 둘만도 한데 진영은 휴지까지 다 꺼내가지고 싹 다 다시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끔히 다 타버렸대. 이 사진은 어떤 의미니? 이 위패라는 거 결국에는 절에 배가 얘를 집어넣었다는 의미인 거잖아. 그치? 절에 기부금을 냈다는 의미. 근데 이때 절은 부패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불신으로 가득한 사회에 하다못해 종교까지 부패된 이런 사회와 자신의 연결고리였던 그 위패를 끊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사회, 불신 사회로부터 본인을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계속 봤대요. 내겐 다만 쓰라린 추억만 남아있을 뿐이고요.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만 남아있대. 그러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건 이제 세모밖에 없대. 그래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에는 뭐밖에 없다. 나에게는 세모, 상처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상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죠. 겨울 하늘, 자 뭐예요? 겨울. 시간이 지났죠. 계속 바뀝니다.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자, 그렇지만 진영의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눈이 오고 생명이 남아있고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있대.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불신 시대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저항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잃고 아들도 잃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상처밖에 안 남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건 과거의 이야기고 나는 뭐 할 거다 이제. 하나 남은 나의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기의 생명을 태워가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러한 불신시대와 싸워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의지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이후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 이후잖아요. 그렇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속물적이고 도덕이 무너지고 개판적인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이 하나 없는 시대를 불신시대, 제목처럼 표현을 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겠죠. 문수의 죽음이라든가 부패한 절 이런 거, 또는 내가 돈을 빌려준 아주머니가 사기 때문에 돈을 잃은 거, 이러한 모든 도덕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질려하죠.
그러다가도 아들의 위패를 불태우면서 뭘 결심해? 내가 이 세상과 이 시대와 함께 싸워보겠다. 내 목숨을 걸고 싸워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의 위패를 태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시대와의 그런 악연,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와 맞서 싸울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어렵죠? 이거 정리 잘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숨겨져 있는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